지난 시간에 A1 차트 이동평균선과 떡볶이 이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와서 성명석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꼭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강의를 이제 드리다 보면 이제 막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초반에 강의 초반에 떡볶이 황금 레시피에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이게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전화하신 건지 그래서 또 화면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그분은 다른 거 아마 신경 안 쓰고요. 그게 제일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양념한 쇠고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념된 쇠고기에다가 이 가래떡 4cm 물에 불궈서 반 잘라서 넣고 그 애호박 오가리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빨갛게 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니까 정 잡수고 싶으면 그 대형마트 가면은 이렇게 양념된 그 소고기 있어요. 그거 조금 사다가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강의를 1시간 하면 야 저게 어떤 의미인가? 그 소문자 A1, A2의 어떤 의미가 뭔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자, 기준이 뭐며 이평선의 기준이 뭘까? 삼각일까? 가중일까? 단순일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레시피의 그 양념은 뭘까요? 자, 하여튼 저보다 더 웃기신 분들이요.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한번 이 옆자리에 한번 초청해서요. 한번 이야기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A1, A2 이동평균선과 떡볶이 이론이란 내용 가지고 방송합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여기 보면요. 출현 차트라고 있습니다. 출현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맨 위에 칸에는요. 맨 위에 칸에는 첫 번째는 소문자 A1 있고요. 일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썼어요. 자, 그리고요. 검정색 선이죠. 네, 소문자 A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오르다가 이 검정선은 이제 어떤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역배열상의 이동평균선을 나타내주는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단기 이동평균선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종가단순으로 따지면은 한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문자 A1 일봉 있고요. 그리고 A2 대문자입니다. 네, 일봉 차트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중기입니다. 그래서 종가단선으로 따지면 한 2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골뱅이로 표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도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알아보기 쉬워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서 자 골뱅이 A 골뱅이 1이죠. 그냥 골뱅이 1 일봉 그리고 또 골뱅이 2 일봉 이건요 장기 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종가단선으로 따지면 6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고요. 요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니까요. 잘 보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낮에는 또 저한테 또 전화가 직접 오셨죠. 그죠? 예, 오셔가지고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이거를 직접 소스로 배울 수 있는 어떤 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TV는 없어요. TV에도 없고요. 이데일리 온에도 없고요. 제가 대전에 서울 나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 방송 끝나면 그 자막이 하나 나갑니다. 보시죠? 예, CG 자막이 하나 나가는데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공개 무료 방송을 딱 10분씩만 제 사무실에 모셔다 놓고요. 어느 분이든 괜찮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타이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상식은 다
버려라 전에 그런 타이틀 가지고 대가들의 투자기부에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습관이 잘못해서 돈을 잃으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요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접수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오십시오. 예, 제가 맛있는 다과는 제가 제 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출연 이미지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있죠. 출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그죠? 예, 떡볶이에 포크로 이렇게 싹 탄 거 하나 쓱 가져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음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황금 떡볶이 레시피를 얘기했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야 예를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해 갈 뿐더러 또한 잊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잊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강의 자체도 그래서 저도 옷도요 뻘거스럽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 봄이기도 하지만 아주 제대로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 입을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입었으니까요. 늘 저렇게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떡볶이 아줌마예요. 그죠? 예, 떡볶이 아줌마 캐릭터를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미입니다. 그죠? 개미 투자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개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확대하는 것을 제가 여기 열어놓지 않아가지고 잘 해먹었어요. 왜 슈퍼개미예요? 이 슈퍼개미 개미 속에 뭐 입었어요? 슈퍼맨 옷 입어요. 슈퍼맨 티를 딱 입었기 때문에 슈퍼개미. 자, 최근에 그 뉴스들 보시죠. 신문 딱 열어보면 맨 첫 장에 그러죠. 개미들이 몰려오고 있다. 개미들이 몰려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요. 실제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고요. 저금리 시대에 또 여기 은행에 뭐 돈 넣으면 뭐 결국에는 저축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축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물론 어쨌든 은행에 넣어놔야 뭐 돈벌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그냥 넣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오시면 주식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100%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철저하게 알고 그러지 않고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미지가요. 돈가방 나오고요. 예, 돈가방 나오고, 람보르기니가 나옵니다. 자동차. 마지막. 예, 그렇죠. 비행기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자, 어떻게 구성을 해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요. 이건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2개가 있죠. 그죠? 예. 이번에 이란 핵 협상, 잠정 합의는 된 거죠. 완전하게 결정은 된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공주도 괜찮죠. 아시아나항공은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는요. 그래서 저걸 했으니까 아시아나항공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좀 덩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가시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렸던 그 아줌마 아시죠? 그래서 그거 찾느냐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파마 머리에 아줌마 좀 이렇게 얼굴이 두툼하게 생기고 두턱에다가 눈도 크고 그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막 이렇게 근육이 불룩불룩 이렇게 나와야 이게 떡을 볶으시는데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판에 그죠? 우리가 떡볶이판에 떡을 볶으시다가 하나를 툭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최대한 가까운 인물이 뭘까? 이거 찾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밑에 떡볶이를 먹으러 온 그죠? 밑에 거래량을 보자고 그랬죠.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거래량인데 이렇게 보면 되죠. 점진적으로 일단 높아지는 거죠. 거래량은 높아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는 요것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 이렇게 매수 위치는요. 항상 이런 캔들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에서 시작했다가 결과론적으로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날 시가 매수 내지는요. 동시효과, 종가 매수도 가능을 한데, 앞으로는 이제 그 변동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효과에 또 내가 걸어놨는데 갑자기요,
한 3, 4초 남겨놓고 막 하한가로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모 화장품주가 상한가 갔다 하한가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건데, 이제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 금융당국에서 좀 너무 심하다 싶은 거는 좀 가서 좀 조사하고 제재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자꾸 이렇게 내버려 두면요. 또 장은 또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그죠?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실제적인 정상적인 수급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수급인지는 분명히 금융감독 당국에서 충분히 감독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금감원도 주식하시잖아요. 그죠? 기관 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죠? 두 번째 파스죠? 예, 두 번째 파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파스는요, 바로 형광펜으로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올라갔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거래량 옆에 보면요, 50만 주입니다. 그죠? 직전에는 이제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되던 거래량이 갑자기 50만 주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캔들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고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우상향 상향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으면 아무래도 캔들이 직전 캔들보다 더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있다. 거래량의 수급은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은 BPS와 PBR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퍼도 중요하고 EPS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진행형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근차근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 바뀌어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매수 위치.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꼬치에다가 떡볶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는 안 갖고 다녀요. 그걸 자꾸 갖고 다니고 들었다 놨다 그러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짜증나실까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왜냐면 오늘이 24회니까 23회까지 그 몇 번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매수입니다. 매수 위치. 아셨죠? 매수 위치. 그렇죠? 예, 그리고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제일 큰 밑에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캔들은 작더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상승 1국면, 상승 2국면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판, 두 판, 3세판 이러잖아요. 그 두 판에서 파티가 한창일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내든 원금 지키고요.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오래 사시는 겁니다. 막 있는 대로 막 닥친 대로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죽자 이러면 여러분들 위장에도 안 좋고요. 간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아셨죠? 자, 여기가 사실은 매도 위치다. 그죠? 여기서 강력한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바로 소문자 A1, 소문자 A1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강력한 지지 역할이죠. 그죠? 지지 역할입니다. 지지 역할. 그리고 다시 지우고요. 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의 박스를 이렇게 쳐보더라도요. 박스를 쳐보더라도 상승해서 더 커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박스가 더 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올라가는 어떤 상승 국면을 하나의 캔들로 그림을 그렸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당히 작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아니라는 거. 그냥 딱 차트만 보면, 이래야죠. 가장 중요한 진짜 최고의 고수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과 그냥 캔들만 보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죠? 뭐를. 옛날 그 모눈종이라고 하십니까? 거기다가 직접 그립니다. 일본의 증권회사 직원이 처음 입사하면요. 모눈종이 주고 어떤 종목을 네가 관심 갖고자 하는 종목을 하나 찍어서 그날 종가 계산해서요. 단순 지수 가중 삼각해서 자기가 이동평균선을 그려요. 그게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회사 직원들 나는 그 친구의 아들 증권회사 갔더니
뭐 복사시키고 뭐 이런 거만 시킨다며요. 그 대학 4년 나와갖고 스펙 잭도 쌓고 복사하고 커피를 안 탑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그 친구를 좀 키워야 되는데 어떤 명령하달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걸 그대로 뻐꾸기처럼 읽어버린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자, 아시겠죠? 이거 매도입니다. 그래서 2대1 TV를 꼭 시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리 매도 부분을 또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죠? 매도 부분을 확대를 시켜놔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역삼각형 그려놓은 이 지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딱 들어가기 아주 기가 막힌 자리잖아요. 이걸 딱 보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야, 끝내줌 이러고서 막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소문자 A1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A2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1이었거든요. 그죠? A1에 체크되어 있었고요. 제가 A2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빼고 일단 A1만 넣은 겁니다. 소문자 A1. 그래서, 소문자 A2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나요? 다시. 예, 여기서요.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예, 여기다 체크해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없던 게 나타났죠? 이겁니다. 이거. 어디 보세요? 자꾸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이 부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죠? 안 보시죠? 예. 저를 보지 마시고 또 여기를 보세요. 야, 오늘 옷이 젖다고 입었어. 이러지 마시고 여하튼 이거를 좀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요. 소문자 A2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색상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의 색상은 상승 기조입니다. 그죠? 예. 올라갈 때 빨갛게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시한 건요. 음봉의 개념이니까 바닥에 딱 깔고 있다가 음봉이 떨어지거나 어느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면요. 얘가 위로 딱 치켜 올라가서 그러면 상승 기조가 끝나면 끝난 이 소문자 A 빨간선 A1 라인은 다시 죽어 있는 겁니다. 직선으로. 그렇죠? 하늘에 붕 떠 있다가 자, 그러면 검정선이 역별로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다시 음선은 죽고요. 양선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광이 비친다라고 그러죠. 그럼요. 주식 천지창조 제 1편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서광이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빛이 있음에 좋았더라. 창세기 그죠? 1장 가지고 제가 1강 강의했는데 인터벌이 길다 그랬는데 그거 참 의미 있는 강의였어요. 자, 보실게요. 개미를 제가 여기다 그립니다. 개미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캡쳐 떴다고 그랬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의미가 발생을 하면요. 자동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이후에 움직인 거 개미들을 움직이게 되면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갖다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즉 얘는 목표 주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목표가. 아셨죠? 목표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 단순으로 따지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그 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선을 보는데 같이 이렇게 헤어졌다가 어떤 음봉이 떨어지고 이탈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갖다가 붙여주는 거죠. 예, 붙여줘서 여기서는 물론 직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분석도 발생을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한 10,000원권대에서 17,000원권대면은 상당히 큰 수익이잖아요. 한 70% 수익이 난 거니까 그러면 놓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뭐 더 가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제는 강력한 슈퍼개미가 되자. 우리가 이제는 뉴스에서 개미가 몰려오고 있다. 외인들이 큰 손들이 뭐 들어오고 있다. 이제 뭐 오늘도 뭐 코스닥 지수가 괜찮았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뭐 연고점을 돌파했다. 어쩌다 막 이렇게 나오면요. 그동안 주식시장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슬금 중국이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지수가 좀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중국 아십니까?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2008년 금융 대란 이전에는 엘리트들, 즉 대학 나온 아이들만 거의 주식을 했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 2015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랑 엎치락뒤치락 중국하고 우리하고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고요. 또 한때는 우리가 중국보다 좀 더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지금요 4,000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요 이제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네, 우리도 3,000포인트 그냥 눈 감고 갑니다. 안 가면 제가 방송을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약속드렸죠. 갑니다. 자, 중국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객장에서 애기 울음소리 나면 그건 끝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줌마가 애를 얻고 객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고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이요. 그 이상입니다. 아줌마는 물론이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10대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서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요. 신문을 딱 펼쳤습니다. 경제신문, 대표신문. 제가 어디 신문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데일리 신문 아니고요. 1,000원짜리를 하나 그려놓고요. 1,000원짜리 종목에 무슨 이렇게 몰린다 아니 1,000원짜리 종목이 저는요. 이 방송을 빌어서 꼭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동전주도 좋긴 좋겠죠.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요. 500원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1,000원 이상에서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종목을. 물론 1,000원 이하짜리가 기관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직전 연도, 단기, 직전 연도, 전전 연도에 다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그러면 아니면 적자라도 적자폭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전환되고 그 회사에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분이 한 10% 몇 퍼센트 다 떨어나가고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건요.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그건 압수수색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아시죠? 부회부채라는 것도 꼭 철저하게 감독 당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요. 제대로 해야 우리도 탄탄하게 일단은 1,850 지지되겠고요. 2,000포인트는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세 펼쳐질 거고요. 3,500 부딪히고 4,000을 향해서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자신을 가져봅니다. 자, 슈퍼개미였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요. 자, 슈퍼개미.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고 그랬죠? 자, 캔들에다가, 즉, 직전 차트에다가, 그죠? 캔들에다가, 어디 캔들에다가요? 여기 캔들에다가 마우스를 그려놓고, 지난 시간에 말미에 여기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 그래서 마우스 대고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가선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종가선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클릭을 하고, 여기요. 색상에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 메뉴창이 뜬다고 그랬는데 흰색을 한번 넣어보자. 흰색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문자 A1, 소문자 A2의 이동평균선인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종가단순으로 따지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 차트는 내가 이쁜 걸로 골라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또 오늘 사서 한 3, 4일 스윙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 종목군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매에 합당한 5일선 매매라는 것이 있어요. 5일선 무너지면 매도하고, 다시 올라타면 매수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소액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해봐야 어떤 스윙도 되고 중기 장기로 넘어가는 거죠. 왜? 물려가지고, 그죠? 되게 물어보니까 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단타하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는 거죠. 아니죠. 빠져나와야죠. 아니면, 듣고만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A1, A2의 소문자 차트의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이 아니라 양선과 음선이 있는데 양선은 뭘 나타내냐면 우상향, 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음선은요 우하향 기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우하향의 기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매수와 어떤 매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성심성의껏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A1, A2를 여기다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그 다음에 대문자 A1, 대문자 A2를 아시는 거고 골뱅이 1, 골뱅이 2를 아시는 겁니다. 1도 모르는데 어떻게 2를 알려고 그러고 3을 알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그랬더니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나도 이거 똑같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대체로서 10분씩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요. 무료입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그죠? 아셨죠? 고수든 하수든 다 오십시오. 자, 여기가 매수 위치고요. 그리고 여기가 매도, 실제적인 매도 위치인데 실제적인 저는 여기서 이제 매도는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래요. 이런 의미 잘 기억하시고요. 개미가 이렇게 가다가 위에 가서 정확하게 우리는 슈퍼 개미가 되자. 슈퍼 개미가 되자. 자, 방송 전에 출연 이미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흔들거리고 자,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슈퍼 개미는 어떻게 됐어요? 돈보따리 들고 그렇죠? 람보르기니 아시죠? 그렇죠. 타보지는 않았죠. 자, 람보르기니 타고 인천공항 가서 어디 가요? 그렇죠.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작전 세력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고서 또 언제 들어옵니까?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2년 후에 들어오는 거죠. 2015년에 들어온다가 아셨죠?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2년 지난 후에 이제 3년부터 또 들어와서 많은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때 진짜 모든 어떤 금융 당국들이 아주 불을 켜고 쳐다봐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 자, 지금 A1, A2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까? 그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생겼죠?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지금 하면서요. 제가 화면을 여기까지만 지금 가져다 놓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 후에 이해 가십니까? 그 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 가지의 선이 있어요. 양선과 음선이 있는데 소문자 1, 소문자 2. 그렇죠? A1, A2가 있는데 이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지 라인 역할을 하다가 음선은 기다리고 바닥에 배 깔고 있다가 딱 걸리는 순간 자기 여자친구를 딱 하고 그러고 바로 그죠? 올라가서 잡아채는 그 이후에 얘는 죽어 있는 겁니다. 얘는 대기죠. 그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가다가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다시 얘는 강력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다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대로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차트 하나만 놓고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기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그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바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PPS요, PBR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당기순이익도 보시고 그러면 끝. 유동비율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부채비율. 아직까지 FM가이드닷컴에서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을요. 끝까지 안 바꿉니다. 빨간색 그거 잠깐 바꾸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합니다. 세상이나 만상이나. 그래요. 저는 아주 이 생명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그게 뭡니까? 색깔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색상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거 이해 가시죠? 그 이후에 어떤 모습 보입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아까 이 올라갔던 이 자리에서 다시 얘는요.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올라갔던 A 소문자 A2의 음선은요. 무슨 역할을 한다? 역배열 상태의 이동평균선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배열 상에서는 음선이 이동평균선 역할을 하고 우상향, 상향 기조에서는 소문자 A1, 빨간 양선이 무슨 역할? 이동평균선 역할을 하고 자기 역할이 끝나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이후에 아까 매도 신호 나오고 지금은 역배열 상태에서 가라운봉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자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가단선, 오일선, 자, 이동평균선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면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오래전에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강의를 했던 건데, 열심히 했던 건데, 그때는요, 장이 좀 괜찮고 막 살 게 많고 팔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렇죠. 자, 여기서 매수였고요. 여기서 매도였죠. 직전의 매도는 여기였다고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이날이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 선의 역할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된다. 아셨죠? 예, 그래요. 궁금하세요? 자,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지지라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물론 종가 단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은 없거든요. 500만 명이 다 똑같은 거 보면은 누군가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을 취하지 않지 않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그렇죠? 네, 지지입니다. 그죠? 지지잖아요. 그리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도 정확한 저항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세 군데를 우리가 크게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요, 세 부분을 우리가 눈 크게 뜨고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거니까 아셨죠? 분명히 지지, 저항에 부딪혔던 이 자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뭡니까? 종가 단순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자, 종가 단순을 그대로 똑같은 차트에다가 가져다 놨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한눈에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밑에서 매수해서 이제 매도를 취합니다. 그죠? 그랬다가 여기, 되게 이때쯤 사죠. 이때쯤 사거나, 매수했다가 밑으로 꼬리 밀려 음봉 나오면 매도죠. 그랬다가 이날 매수합니까? 아니죠. 이날 매수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쭉 가지 않고 옆으로 기다가 일주일 지나서 5일선 이탈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바로 매도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기다리다가, 그래, 여기서 매수 또 하고서, 그러죠? 가라 음봉, 추가 매수, 그러고서 주가 떨어지죠? 그랬더니, 물려가지고, 아니야, 이 자리에 음봉이,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시가잖아요. 음봉이. 시가가 어딘지 아시죠? 위에 각이잖아요. 그죠? 양봉은 밑에 각이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순간 밑으로 쭉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져요. 많이 경험해보죠.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그렇죠? 내가 팔면 올라가요. 내가 얘기잖아요. BPS 그냥 2.5배. 그만 확인하셔도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고서 자꾸 뭘 쳐다봐요. 선정을. 누가 CCTV를 거기다 나를 감시하고 있대. 그럼 미친 거예요. 뭘 감시를 합니까? 왜 감시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감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장부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표정을 줘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이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매매하면서 늘 여러분들 표정, 눈에 다크서클, 그리고 얼굴이 까마득득 해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진이요, 진짜, 이거 빨리 넘어가겠다. 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초상권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 매매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소문자 A1, 네, 이렇게 A2.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하고 다른 거는 뭐가 달라요? 그죠? 5일 이동평균 똑같은 이동평균선인데, 어쩌면 달라도 아까 이렇게 5일선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종가단선 5일선과는 전혀 상이하게 다르고요. 아까 저쪽에 이제 저항대도요. 그죠? 여기는 뚫은 게 아니라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강력한 저항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매매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웃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웃는 모습을 저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해서 이렇게 출연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이렇게 입고 오늘은 날씨 할래 또 좋아가지고요. 자, 이번에 이제 좀 다르게 갈까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대문자 A1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랬죠? 중기 이동 평균선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가져다 한번 놔보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아셨죠? 자, 가져다 놨습니다. 안 보이시죠? 예. 자, 일단 빨간색 선, 양선, 빨간색 선 라인이 두 개 나타나죠? 자, 음선을 일단 뺐습니다. 음선은 뺐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죠?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일선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문자 A 일선이고요. 얘는 대문자 A 일선인데, 이 밑에, 그죠? 꼬리 부분을 정확하게 얘가 짚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중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음봉으로 뚝 떨어지면요, 겁나거든요. 물론 이제 종가, 결과론적 종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역할이라는 것은 주가가 음봉으로 뚝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눌림목 매수라고 그러는데 항상 종목은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종목들. 매출액 3년 연속 적자에다 증거금 100%에다가 동전주에다가 막 시가총액도 1000억 이하에다 기관들 전혀 하지 않는 기타 법인만 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무슨 외국인이에요? 어쨌든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림 밑꼬리 달 때도 그런 종목에서 매수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요. 실적이 엉망인 그런 종목에다가 에라 모르겠다가 샀다가는 그냥 바로 하하하하 이렇게 당하죠. 그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 이동평균선, 요거는 중기 이동평균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요. 바로 여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라고 있어요. 여기 그죠? 얘를 위를 누르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보여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무료 강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에서 매주 토요일 10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미 그저 한 4, 50개 정도 되는 예, 길게는 몇백 년 전에 만들고 막 몇십 년 전에 프로그램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준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그대로 당하는 거겠죠. 그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 매매는. 그래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는 절대 매매하는데 절대 하에서는 안 된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단 A1이요. 그죠? A1 차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자리 정확한 밑꼬리 자리가 강력한 또 지지 역할을 했더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지입니다. 지지와 저항이란 뜻은 뭐 아실 거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갈까요? 그죠? 이번에는 한번 선을 넣어보자. 어떤 선이요? 중기 이동평균선 대문자 A1, 중기 이동평균선 대문자 A2를 한번 넣어보자는 의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체크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음봉, 여기 떨어졌던 이 음봉, 여기에 어떤 의미, 이와 같은 이 2라고 하는 소문자 2, 이와 같은 대문자 2는 이 자리에 어떤 반응을 할지 반응은 좀 느리겠죠. 그죠? 예. 단기 이동평균선은 반응이 빠르고요. 중기 이동평균선은 좀 느리죠. 그래서 좀 중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 비형선은 아무래도 더 느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장기로 간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부동산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대개 부동산에서 굴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장기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장기는 글쎄 그럴 만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도 시기적인 선택입니다. 시기적인 선택이에요. 예, 언제 내가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 흐름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단지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화랑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이 그때가 온 거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평생 맛보지 못한 그런 최고의 장세가 펼쳐진다.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저도 한 20여 년이 넘게 주식시장을 봐왔지만요. 최근처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몸으로 갑자기 확 다가오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에 어떤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폭풍전야. 저 혼자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이걸 넣었을 때요. 어떤 분위기가 그려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까지 지금 보셨던 것은 바로 무슨 소문자 2였습니다. 다시 한번 소문자 2였습니다. 이거는 종가단순으로 이야기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아셨죠? 개미가 이렇게 움직여서 갔다가 슈퍼개미 짜자잔 나타났듯이 그러면 대문자 A2를 가져다 놨을 때는 어떤 의미가 나타났을까? 다 보시죠. 갖다 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건 5일 이동평균선, 얘는 20일 이동평균선. 그런데 밑에 또 있어요. 이거는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거는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양선이 있고 음선이 있어. 그 양선은 올라갈 때만 표시돼서 쭈글쭈글 움직여. 근데 음선은 가만히 있어. 왜? 올라가니까. 우상향으로 상향 기준이니까. 얘는 할 일이 없으니까. 5분 대기하고 있다가. 자, 어느 시점에 고점에 도달하고 그들이, 주포들이 생각했던 그 가격에 도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자꾸 멈칫하고 거리랑 들어오면서 캔들이 작아지고 그러다가 음봉 하나 쭉 내립니다. 그죠? 개인만 남겨놓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음선, 5일선, 20일선이 자,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다. 출동, 삐요삐요 그러고 딱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나오면 되는 거죠. 나와요. 그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양선은 자기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대기. 어디서? 하늘에서. 대기죠? 그리고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 음선이니까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음선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또 양선이 어떤 신호가 오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의미의 역할. 이동평균선을 2개를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을 볼 수 있는 대문자 A2를 보면 자, 여기다 똑같이 개미를 그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했었습니까? 이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대문자 A2의 이동평균선을 좀 보자. 똑같이 개미 똑같이 슈퍼개미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일치 딱 쓰잖아요. 그죠? 얼마나 했었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빨리 귀에 익숙하고 할까 노력하고 오늘의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이런 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했고 막 청색 넥타이에 막 무늬 이래가지고요. 이렇게까지 와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요, 내일 이델리 온에서,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이요, 이델리 온에서 장중 무료 방송을요, 하고자 합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 꼭 자리하셔서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방송하고 화요일 날은요, 장중 무료 방송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매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오전에 10시에서요. 점심과 오후 1시까지요. 제가 3시간 정도를 제 사무실에서요. 직접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이래서 다 정리하시고 뭔가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OK 일치를 했던 이 슈퍼개미는요.
돈가방을 딱 들고, 그죠? 돈가방을 딱 들고, 이런 돈가방이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내나 다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거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역할. 제가, 소문자 A는요, 점선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to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문자 A는 1은 굵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중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이대로만 가져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가지고서 매매하는데도 응용한다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수익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개미가 또 여기 좌측 메뉴 보기 감치기 이번에는요. 자, 제가 좋아하는 점 뭐죠? 바로 풍류 캔들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풍류 캔들을 집어 넣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항상 저의 생명 같은 여러분들의 기준 원칙은 바로 캔들 4개로 이루어지는 풍류 캔들이기 때문에 이 A1, A2 라인에다가 이 풍류 캔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주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꼼꼼하게 깔끔하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썼고 고맙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는데요. 내일 이데일리 온 풍류클럽에서요. 8시 40분부터 여러분들 무료 방송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궁금한 사항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그죠? 이 방송 끝나면 또 CG 이렇게 또 광고가 나가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과 대전에서요. 선착순 10명 다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